이번 영상에서는 악수, 손바닥 비비기, 손깍지 끼기 등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를 알아보자. 남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인사법 중 하나인 악수하기. 장진 감독의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 신구 대통령이 화기애애하게 업무 인수를 한 뒤 신뢰감이 담긴 악수를 교환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졌다. 악수는 원시시대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손바닥을 노출시켜 팔을 공중에 치켜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점차 변형돼 오늘날 서로 손을 맞잡고 흔드는 악수로 발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양 모두 심지어 여권주의가 득세한 1970년대부터는 여성들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쓰는 등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사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양인들의 경우 악수한 뒤 평균 5회에서 7회 정도 마주잡은 손을 상하로 흔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을 맞잡는 짧은 행동에서도 은연중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동등한 평등 관계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낯선 사람과 처음 나누는 악수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압도하려는 굴복적인 태도의 강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동등하게 앞으로 우호적인 호혜, 원칙을 나눌 수 있을 것 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민 손을 모두 감싸 안듯이 잡으려는 태도는 지배적인 강압적 의사가 있음을 감지시켜주고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잡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풀이해도 무방하다.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균등하고 잡게 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 은연중 받아들이는 사람은 피지배자적인 관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켜 균등한 관계로 역전시키기 위해 선은 왼쪽 발로 다가가서 악수를 한 뒤 오른발을 한 폭 더 내밀면 수평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 지망생들이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한다. 시장, 거리, 버스나 지하철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진을 치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악수를 건넸대. 이들은 대개 야구 글러브를 잡듯이 두 손을 모두 활용해 덥석 손을 잡는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자신이 믿을만하니 지지해달라는 것을 읍소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글러브 스타일 악수를 직장이나 업무 관계로 처음 만난 이들에게 행했을 때는 왠지 모를 의욕감이나 당혹스러움을 조성해 애초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역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글러브 악수는 익히 알려진 정치, 사회적 명사가 보통 시민들을 상대로 시도했을 경우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돼 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한 뒤 나머지 왼손의 움직임에 따라 대인 관계의 적절한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일례로 나머지 왼손으로 손목이나 팔꿈치, 상대방의 오른쪽 팔, 어깨 등을 잡는 4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경우 본인이 풀어내려고 하는 목표나 의지를 보다 쉽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반면 초면이나 세일즈맨 혹은 청탁 등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가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켜 소기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손바닥 비비기. 흔히 수리수리 마수리는 행운을 갈망하는 태도이다. 김진영 감독, 박예진 주연의 청담보살. 손바닥을 비비면서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장면이 수시로 보여졌다. 생일 파티장. 아빠가 사온 큼직한 보따리를 앞에 둔 아이는 포장지를 뜯기에 앞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한껏 흥분된 표정을 짓는다. 또 한 가지 풍경. 영화 러브 어페어를 살펴보자. 약혼녀가 있는 바람둥이 마이크 워렌 비티.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미모의 테리 아네트 베닝을 만난다. 비행 도중 기관 고장으로 비행기가 조그만 섬에 비상 착륙하게 된다. 비행기가 정비되는 도중 두 사람은 잠시 주변 풍경을 산책하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다. 두 사람은 3개월 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약속한 날 테리는 급하게 약속 장소로 가던 도중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다. 병실에 누워있는 테리.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의 쾌유를 바라면서 원생 아이들이 천사의 목소리로 아이 위를 불러준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몇몇 인형 같은 유치원생들은 테리를 향해 손바닥을 비비는 행동을 보인다.
해마다 입시철을 앞두고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절간을 찾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두 손바닥을 마주잡고 열심히 비빈다. 도박장에서 현상금 걸고 주사위를 던질 때 손바닥 사이에 넣은 주사위를 서너 차례 비비면서 던진다.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메뉴판을 보고 있는 손님의 주문을 받으려고 할 때 양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손바닥을 비비는 행동은 기원 소망, 큰 기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갈망하는 뜻을 담은 행동이다. 3. 손깍지 끼기는 부정적 태도이다. 2009년 10월 정치권을 뒤흔든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세종시 발언. 박 대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당시 팔꿈치를 세우고 손가락은 깍지를 낀 자세를 취했다. 1994년 프랑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연인인 박물관 큐레이터 앙 팽조 사이에서 난 딸 마자린 팽조의 존재가 정식으로 공개된 뉴스. 마자린은 1996년 1월 미테랑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프랑스 국민들의 눈에 띄지 않아 숨겨진 딸로 알려진 인물. 마자린의 존재가 세상에 첫 알려진 것은 1994년 시사주간지 파리 마치가 미테랑과 함께 파리의 한 식당을 나서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당시 딸을 공개한 언론사는 특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다른 언론사와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2년 뒤 마자린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미테랑의 장례식에서 프랑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마자린 팽조는 아버지와의 비밀스러운 생활을 담은 저술물,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의미의 함구를 출간하기도 했다. 함구에서 팽조는 미테랑 전 대통령이 부인 다니엘과 두 아들보다 숨겨진 정부와 사생아인 자신과의 소박한 가정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았지만 공개적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고뇌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는 최고 통치권자의 섹스 스캔들에 대해 다소 관대한 편. 현지 사회 비평가들은 인간 본연의 성문화에 대해선 비록 공인이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관대한 사회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가톨릭 정서로 해석하고 있다. 어찌됐든 숨겨놓은 딸의 존재에 대해 매스컴의 취재가 거세지자 생전의 미테랑 대통령은 공식 기자 회견장에서 안으로 팔을 누이고 양손은 깍지를 낀 자세를 취했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 경제 거물급 인사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청 등에 출두해서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통상 팔을 사타구니까지 축 내리고 양손은 깍지를 낀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몇 가지 예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손가락을 접착제로 붙인 듯이 끼어서 잡고 있는 태도는 통상 자신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전의 억울함 추궁이나 여론의 질타에 대한 방어, 감추고 싶은 것이 폭로돼서 느끼는 좌절 등을 노출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손이 놓이는 높이와 당사자의 부정적인 감정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된다. 즉, 책상에 팔꿈치를 세운 이가 안으로 팔을 가로로 눕게 하고 깍지를 끼고 있는 이보다 감정이 격양된 경우가 많아서 설득하는데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